쉽사리 방향성을 주지 않는 비트코인, 이쯤 되니 다시 한번 불장이 끝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불장이 혹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계실 분들, 또 계속되는 시장 흔들기에 점점 지쳐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불장이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도남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여기 104K 신고점 이후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알트코인들 또한 일시적으로 꽤나 크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밤낮 없이 걱정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불장 대응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자, 불장을 처음 경험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내 수익률과 직관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현물이건 선물이건 관계없이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 영상 촬영 당시에 12월 5일날 위아래 꼬리가 큰 유동성 캔들이 발생을 했고, 요거죠. 그날 이후로 비트코인은 횡보를 좀 지속하면서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추세나 방향성이 터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 95K 부근, 자, 혹은 그 밑에서부터 천천히 매수를 더 받아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재는 저는 여기서 상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렸었어요. 자, 그 뒤로 아직까지도 큰 방향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 동일한 상황이고, 오히려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이 바닥, 쌍바닥 구간을 재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104K를 먼저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먼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두 번째 바닥에서 실제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 상태이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먼저 깨면 여기까지 위협을 다시 하러 갈 것이고, 여기를 다시 깨지 않는다면 104K를 먼저 돌파해 줄 것이다. 자,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매매를 사실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기 차트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왜 매매를 많이 못하냐, 여기서 어딘가 먼저 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크게 방향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제 매매 횟수가 그래서 저도 낮아진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매매 횟수가 작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매매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별 회계망측한 분석을 들이밀면서 어거지로 포지션을 집어넣고,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홀짝 게임을 저는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최대 장점은 높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성 있는 수익률이죠. 자, 실제로 제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현재도 진행 중이죠. 약 5개월. 이 5개월 시간 동안 제가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매매 내역은 물려 있었던 적은 많았지만 손실로 매매를 마감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겠죠. 자, 실제 저처럼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매매하다가 손실 본 건 숨기고 어쩌다 얻어 걸려서 시장 방향 맞춘 걸로 자극적인 말들을 통해서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일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잘못된 판단하실까봐 쓴소리하고 단소리하는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는 스스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불장 안정적인 마무리, 더 넘어서 조정 장세가 찾아오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올바른 매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차도남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불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번 불장에서의 대응법, 마인드셋. 자, 오늘의 영상의 핵심인데, 우선은 저는 이번 방향은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매수를 세게 받아볼 자리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현금 혹은 아주 작은 비중을 통해서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손익비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런 추세를 말하는 방향이지, 오늘 당장 1000불이 오르네, 오늘 당장 1000불이 내리네, 이런 작은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이 방향이라는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보통 시장은 개인들의 매도 매수 혹은 서로 다른 세력들 간 힘싸움 혹은 정부의 개입, 거시경제의 개입이죠. 뭐 금리라든지 뭐 각종 정책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 차트만 보고 다음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노겠죠. 자, 그럼 우리는 시장 방향을 모르는 장님과 같으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또한 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테지만, 방향이 발생한 이유, 요런 방향성이죠. 방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렇게 상방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 반대로 뭐 이렇게 하방일 경우에는 반드시 반등. 이것들은 그냥 커플이에요. 커플. 상방이 나오면 반드시 요 조정이 발생하고, 하방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데, 당연한 소리죠. 뭐 이 새끼 뭐 하나 싶으실 텐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당연한 소리를 제가 왜 하고 있냐? 개인들이 시장에서 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이 방향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개인들이 털리는 이유는 이거를 예측하려 들어서 털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면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이 나올 때라든지 더 큰 조정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우리는 요 방향을 확인했으니, 아, 이제 이 방향에 대한 추세에 대한 큰 조정이 언젠가 발생을 하겠고, 이 조정이 발생한 뒤에 또 한 번 상승을 해줄지 또 한 번 큰 하락을 해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조정이 나올 때 요런 중간 반등 자리에서 숏을 트라이 한다든지, 여기서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그런 데서 요런 상승 반등분을 먹는다든지. 자,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요런 부분에서도 여기서 바닥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게 바닥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이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바닥을 깨지 않은 선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런 데까지는 충분히 이런 눌림에서 다시 들어갔다면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매매, 개인들이 해야 되는 매매는 바로 이런 매매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개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뜻이고, 이런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단순 확률 싸움이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확률로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추세가 점점 약해져서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숏이 유리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숏을 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왜? 우리는 여기가 고점인지 더 올라서 여기가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섣부르게 숏을 치거나 한다면, 물론 짧게 숏을 익절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을 숏을 예측한다면 조금 위험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롱도 치지 말고 뭐 숏도 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 기다리는 현금 포지션이 유리하다. 저는 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현재는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이전 시즌처럼 큰 상승을 끝낸 뒤에 하락이 크게 올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기간을 길게 끌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또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이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8개월이 넘는 긴 기간을 매물대를 쌓아놨고 그 큰 추세를 분출했죠. 근데 이 큰 추세에 대한 조정이 당장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매물대 상단 리테스트,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매물대의 저점이 여기 49K죠. 49K가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상단이 73K 부근이죠. 이 큰 추세에 대한 조정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비중을 실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걸 노리고 뭐 숏을 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뭐 알트장은 이제 없다, 뭐 ETF가 승인됐고 뭐 나스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알트장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시즌도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항상 알트장이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피날레임, 이 시장의 상승의 피날레인 걸 알 수 있게끔 항상 광기장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나온 적이 없죠. 알트장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이런 알트장, 광기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 이런 장은 누구나 매수 버튼만 누르면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맞습니다. 그치만 그 시장이, 이 광기장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아마도 여러 번 흔들고 개미들을 수없이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쉽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미 내가 아래에서 물려 있거나 매매 흐름이 한번 꼬인 이상 올라가면 매수하고 내려가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장인가? 불장은 100%, 200%가 아니라 500%, 1000% 이렇게 가는 게 불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먹으려고. 욕심이겠죠. 자, 근데 이거를 올린 걸 다시 다 빼버리면 불장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 또 손절치고, 자, 이런 어이없는 매매를 하고 있을 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보신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배율 땡겨서 시장 방향성을, 이런 방향을 예측하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요.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행동을 지속하신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광기장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자, 이미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그 피날레를 위해서 홀딩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 중이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7K에서 롱을 보유 중이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이 포지션은 104K를 돌파할 때까지는 홀딩을 할 생각이고, 만약 그 전에 하락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9만 달러를 이탈하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은 변동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에서는 섣불리 리스크를 끌어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이런 말을 뜻하는 거겠죠. 자,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